네, 오늘 핫 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분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힘드시죠? 사실 가을 오면 떠오르는 그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감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는 감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들이대! 네, 들이대. 예. 네. 자신감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식 채널의 게스트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익 채널이죠, 공익 채널. 네, 네. 예. 자, 그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사실 10월 말이 되면 항상 이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왜 인생은 왜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길어서? 계속 뭘까요? 달려야 하니까 멈추지 아니죠. 말고. 일단 출발하면 네. 골인에 들어올 때까지 멈췄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까지는 그 회차 버스가 있어요. 예. 25km가 30km까지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나면 안 타고 나면 42km까지는 걸어서 오든 뛰어서 오든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택시비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긴 인생의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 멘토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내화 대표님이 안 오셔가지고 맞아요. 이 명언 배틀에서 좀 해방되나 했는데 역시나 오늘 두 분께서 너무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따 본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핫 이슈와 키워드입니다. 스트레스 높은 직업, 인문계 취업 잔혹사, 인구론, 한국인 노동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돼 있네요. 자, 먼저 이내화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이게 또 순위가 매겨졌나 봐요. 이게 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현상하고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위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예, 2위가 사회복지사, 예. 3위가 광고 제작 감독, 4위가 또 경찰관인데 앞에 해양이 붙었습니다. 예. 예, 5위가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작가님, 방송작가. 방송작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주로 이렇게 대인 관계가 좀 많은 직업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좀 특이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안 받는 날을 찾기가 힘들 정도죠. 예. 예, 벌써 좀 방송 시작 전보다는 한 우리가 한 2달 전에 뵙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많이 좀 맛이 가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반부터 덕담을 해주시고 아무튼 경찰관이 스트레스 높은 직업 1위로 올랐는데 뭐 강력범들을 만나야 되니까 무섭기도 할 테고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찰관들 저희가 경찰관을 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그 폴리스 라인 있게 정해진 잘 안 지키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들이. 그래서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20여 건의 민원을 경찰관께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뭐 그냥 뭐 서류 작성은 아니라서요. 그만큼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주로 우리 눈에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경찰이면 뭐 순사 칼참 맛에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직업의 이면까지도 좀 보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은데요. 방송 작가도 5위에 올라와 있네요. 정말 방송 작가들은 이것은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대학 졸업해서 제 꿈이 네. 쇼 PD였었습니다. 아, 원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국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천만다행이다. 이거 PD를 정말 안 하기 잘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더 안 하기 잘했다는 작가분들이더라고. 예, 이분들이 뭐 그냥 글 쓰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실 섭외해야 되죠. 섭외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글 쓰셔야지, 대본 만들으셔야 되지,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또 시연도 하셔야 되죠. 프리뷰도 하셔야 되고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서 보는 그 화려함은 화려할수록
그 직업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우리 MC께서도 화려한 직업 같지만 사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느 직업이나 할 거 없이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마음가짐의 나름인 것 같고요. 예. 그 잠시 후에 또 만나게 될 저희 가족 김종원 대표님도 금융자산운용가신데 맞아요. 금융 관련 직업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렇게 금융 용어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것처럼 고수익하면 고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이 높으면 뭐 골이 깊듯이 내가 연봉이 좀 세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스트레스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힘든 것이고요. 더군다나 뭐 시시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직업이 겉으로 봐서는 참 돈을 많이 준다. 아, 그거 참 좋겠다. 참 편하겠다. 이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제가 그 은행 지점장들 교육을 좀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통 그분들이 연봉이 한 1억 2, 3천 되는데 지점장에 해당하는 그런 직무수당이 몇 천만 원 돼요. 네. 그래서 왜 그걸 놓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지점장실에 만약 지점이 1000개라면 랭킹이 싹 나온답니다. 그러면 예, 스트레스. 그래서 밤에 뭐 서너 시에 일어나는 거, 등에서 땀 나는 것은요 다 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분들이 속병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직업과 안의 내막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좀 나오시겠지만 우리 엄친아 참 불쌍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우리 뭐 젊은 분들의 뭐 우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히든크 감독이요. 예. 히든크 감독. 예, 예.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그 태극 전사를 한 500일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첫 번째 드린 얘기가 있었답니다. 너무 군대처럼 하더래요. 그래서 enjoy your game and you will dominate the game. 이게 게임을 좀 즐겨라. 네. 즐기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심리학들 얘기 들어보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노고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네. 이 방송을. 그래서 그러니까 하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좀 하시는 직무를 너무 돈돈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방을 드리겠는데 Don't worry, you're happy. 예, 이겁니다. 예. 발음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또 바로 알아보죠. 인문계 취업 잔혹사 인구론이 떴는데요. 일단 인구론 이거 신조어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구론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떤 네. 뜻일까요? 항상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인구론이라는 게 일단 설명부터 드리면 인문계 출신 90%가 논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인구론. 줄임말이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줄임말 쓰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언론사들에서부터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사가 지금 언론에 검색된 얘기네요. 사실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좀 그 내막을 좀 알아보고 좀 이 네. 어떤 현상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문계 취업 잔혹사라고도 표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좀 보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2부에 있는 내용 때문에 사실 오늘 오는 길이 굉장히 발걸음 무거웠는데 준비 많이 하셨구나. 예. 발걸음 무겁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예전에는 한때 뭐 이공계통이 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지도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불과 10년도 안 된 이야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공계에 가지 않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답을 인문계 쪽으로 갔겠죠. 맞아요. 근데 인문계 가신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계 졸업하도 뭐 취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히 보면 모든 세대가 다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5년에 30대였던 분들은 지금 이제 40대로 올라오셨죠. 근데 네. 2005년에 30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일보의 유병률 기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30살 경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당시에 30대인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40대 중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0대에 대부분은 실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서부터 30대들이 결혼 늦게 하고 결혼해도 애를 잘 낳지 않고 그다음에 야간에 대학원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 그 경쟁의 압력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거든요. 예. 사실 20대가 이렇게 경쟁의 압력이 거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늘상 접하는 얘기긴 한데 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그러면 적어도 10%는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희망은 결국에 10%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근데 요즘 인문학이 중요하다. 인문학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추세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인문학이 뜨게 된 네. 거는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최대 화두가 됐었잖아요.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옛날 사람들이 각 시대의 상황과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삼국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서부터 우리나라 시대, 뭐 조선 시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 시대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어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것은 검색이 아니라 사색으로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인문학을 아무리 쳐다봐야 창의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종훈 교수가 최근에 썼던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에디팅해서 거기 로지를 붙여서 에디톨로지라고 명명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도 뭐 아이폰 뭐 국내 상용을 했지만 아이폰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은 결국에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LG나 삼성 또는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새로 바닥부터 만드는 제품은 앞으로 영원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초과학 기술은. 네.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기술들은 조합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앞으로 해야 되는 에디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요즘에 뭐 인문학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도 취업에 번번이 낙방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맞아요. 취업 준비생들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좀 네.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결론적으로 보세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인문계생들이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인문계생들을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시켜보면 본인은 인문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IT 기술은 전혀 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서 이제 잠깐 근무를 했을 때도 일본경제신문사의 전산부장은 법학 출신이었어요. 저도 역시 법학과 출신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저널리즘을 했지만 법학 출신이고 저는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 다 합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도구를 거죠. 다루는 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문계 졸업생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죠. 이공계통 사람들은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만약에 적어도 이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 자리에서도 만약에 우유 업종에 만약 취업을 본다,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미디어의 영향이 우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얘기 만약에 질문에 답변을 받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하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기본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이런 말씀 분명히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핫 키워드 또 알아보죠. 한국인 노동 시간이 검색어 올랐는데요. 한국인 노동 시간은 뭐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황민호 대표님. 일단은 뭐 한국인들 노동 시간이 많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그 고려대학교 그 장하성 교수님이 뭐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때 독자와의 만남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무 시간이 많은 건 맞지만 그럼 지금 현 시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나라의 수준이냐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좀 충격스럽게도 여기 지금 뭐 답변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그 1950년대 미국 그 산업주의가 한창일 때 그때 근로자의 시간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몇 년이 뒤처진 거예요? 예. 이게 단순하게 보면 60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산업화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았을 텐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이만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 시간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많지 않죠. 예. 다행히 저희가 1등은 아니고요. 아, 예. 다행이네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가 1등이고 네. 예. 저희가 과거 2007년도까지는 1위를 고수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이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좀 줄어든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봤을 때
이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좀 줄어드는 게 맞을 텐데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보통 이제 기준을 잡는 게 2,000시간 미만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줄이는 추세죠. 예, 줄이는 추세인데 예.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거기 수준에는 미치진 못하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시간으로 봐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근무 일수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휴가를 예를 들어서 뭐 2주를 갔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 자리가 없겠죠, 제 자리가. 근데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뭐 2주, 길면 한 달씩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관점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 좀 예. 조금 요 대목에서 부가 설명인데 이게 좀 있어요. 우리가 좀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에 대한 몰입도가 OECD 국가에서 꼴등이에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건데요. 예. 일을 열심히 하자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일하는 워키티드라고 제가 이게 명명을 했는데 일하는 자세가 선진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말을 좀 더 조금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 2등이 1등처럼 할 수는 없죠. 2등이 1등처럼 하다는 2등이 망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따지지 않고 우리는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면에 들어보면요. 그 질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 성향이.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네. 사실은 이 경제 압력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경제 압력은 더 거센데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디슈아 키워드 알차게 꾸며주신 세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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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